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리가 아프고 저릴 때 해결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게 날씨랑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왜 날씨와 연관성이 있냐면 신경병증이라는 것이 외부에서로부터 나가오는 그런 자극에 반응을 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순환이라든지 국소적인 그 근육 자체의 움직임이나 수축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하고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리 저림과 통증, 네,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수 있고 증상도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과 혹은 시림 아니면 통증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다양한 증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리다, 땡긴다, 아니면 쥐가 난다, 아프다 이런 형태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다리로 오는 불쾌한 느낌 이거 전부 다리 저림 및 통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인 질환은 뭐 한 번쯤은 다 봤던 것들이에요. 척추 질환이 원인 질환으로는 굉장히 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디스크, 그 다음에 전방전이증, 분리증 등등 많은 측만증부터 시작해서 많은 척추 질환이 이런 다리 정상하고 관련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혈관성 질환이에요. 폐쇄성 동맥 질환들, 혈관에 막히는 거죠.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아스피린이라든지 혈전 용해제들이 잘 발달이 되었고 고지혈증 약들이 좋아지면서 사실 빈도가 굉장히 줄었어요. 하지만 말초 동맥 혈관 질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혈관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또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병이잖아요. 정맥 질환들. 하지 정맥류부터 시작해서 정맥의 역류들로 일어나는 것들, 혈액 순환 장애 이런 것들도 다리 저림,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리고 시리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질환이 있죠? 네, 신경계 질환이죠. 그래서 좌골신경통이라든지 말초신경병증, 소섬유신경병증,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거론은 안 했지만 류마티스성 질환들, 레이노 증후군이라든지 기타 등의 혈관염들 이런 것들도 다리의 색이 변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이런 환자를 괴롭히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은 상당히 다양하고 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 대처 방법, 해결 방법이잖아요. 자, 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통증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통증의 기간에 따라서 급성이냐 아급성이냐 만성이냐를 가지고 통증의 기간에 따라 악화 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 질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통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부터 악화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착증 환자들이나 혹은 좌골신경통 환자들은 통증이 있다가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평형 상태를 이루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프긴 아픈데 견딜만 하고 혹은 통증이 좀 많이 줄어서 그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악화 혹은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 이내의 것들을 주로 얘기 많이 해요. 길게는 2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인이 존재하고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무리가 될 만한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은 안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성 악화가 되면은 약물 치료와 안정만 하더라도 기존에 질환이 있는 환자여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어요.
그럼 급성 통증의 원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염좌나 긴장, 탈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탈수는 굉장히 모든 것의 원인이 됐어요. 겨울철에는 이런 건조함이 추운 날씨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리고 시리고 이런 것도 이런 원인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급성 통증의 원인은 염좌나 긴장, 탈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내가 협착증 환자거나 혹은 내가 신경통 환자여도 잘 조절되다가도 나빠지는 경우는 이러한 것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과로를 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렇다 할 경우에 이렇게 급성 악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새로 생긴 디스크들,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거고, 협착증은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니까 지금까지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다가 급성 악화가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죠. 신경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혈관이나 순환장애도 이런 질환들이 맞물리면서 급성 악화가 돼서 이렇게 통증과 저림을 만들 수 있는데,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나 안정만 하셔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통증이나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만지기만 해도 아플 정도의 극심한 통증은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이건 적절한 검사랑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청자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바닥에서 앉아서 일어날 때 간혹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딱 요 문장만 남겨놓고 가셨는데, 간혹이면 사실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바닥에서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다리가 아픕니다. 예. 근데 이 간혹이 아니라 항상 그렇거나 아니면은 잠깐도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바닥에 앉지를 않는다든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도가 중요한 거고, 통증의 기간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게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해서 이러한 일이 예를 들어서 단 하루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1주, 2주, 3주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으면은 무언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성기에 증상이 생겨서 하루 이틀 되었거나 한 주 이내에 증상이 생겼을 때, 야, 이 병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싶거든요. 그러면 병원을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안정과 휴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척추 질환도 신경통도 따뜻할 때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씨나 건조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아니면 날씨가 좋은 곳으로 가면 환자들이 좋아지는 양상이 있어요. 그런 원적외선 램프 같은 거에 쪼여줘도 돼요. 그래도 다리 쪽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 가보시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도 비슷한 치료를 합니다. 물리치료도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완화를 시킨 다음에 병원을 내원하시면 치료를 받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질문을 보면서 강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64세 남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양쪽 종아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왼쪽이 더 아프고 쥐가 자주 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요즘은 왼쪽 옆구리랑 엉치도 아프대요. 아픈 지는 2달이 넘었대요. 사실 심각해진 거는 2주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다고. 특별하게 무리한 것도 없다.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급성 통증이라고 보기에는 아급성 통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단순한 염좌나 긴장, 아까 말했던 탈수 등의 악화 요인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긴급한 증상이 있거나 치료보다는 검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내외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사보다는 통증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통증이 호전 양상인지 아니면 양상이 변하였는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악화시키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지,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검사를 우선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치료를 병행해 본다면은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소염제를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염제는 스테로이드도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도 있는데, 요즘은 경구로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엔세이드라고 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요걸 제일 먼저 복용해 볼 수 있고요. 근육이완제도 도움이 돼요. 근육이완제는 사실상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완돼 있는 것처럼 느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이완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혈액순환제 등도 도움이 돼요. 부종이 있다든지 그러면 붓기를 빼주는 약을 같이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저리거나 시리거나 혹은 야간 통증이 심한 사람들, 밤에 잠들 때 뭔가 계속 거슬리는 거죠. 그러면 신경병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하지불안증처럼 통증보다는 불쾌감이 많고, 물론 통증도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불안증 증세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하지불안증 약과 같은 도파 계열의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통증을 위해서 진통제도 함께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는 표층열 치료가 대부분인데, 심층열 치료라고 해서 초음파나 혹은 ICT 간섭파 전류 치료 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에너지를 전달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심층부로 레이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익히 다들 알고 계시는 충격파 등을 통해서 심부로 전달을 시켜갖고 골고루 조절을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충격파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앞쪽에 충격파의 프로브라고 하는 걸 달거든요. 그거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충격파가 전달되는 깊이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도수 치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통증 자체가 상당히 심하면 척추관절 질환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는 주사치료예요. 이런 척추관절 질환이나 신경병증은 사실상 약물 치료로 나은 경우도 있지만 경미하거나 초기 단계에는 약이 효과를 보이는데 단독 약물요법으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는 그냥 대부분 같이 해주는,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사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통증점 주사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주사거든요. 유발점을 찾아서 굉장히 가벼운 약물들, 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생리식염수만으로도 근막이나 이런 부분을 다스려줘서 해줄 수 있는 주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치료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곁가지 신경이나 혹은 신경뿌리나 경막의 신경 차단술 등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롤로 치료, 익히 알려져 있는 비급여 치료 중 하나이죠. 프롤로 주사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사 치료 방법도 가능하고 수액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마이어스 칵테일 수액이라든지 다양한 수액요법들로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의 범위와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병원들마다 틀릴 뿐이 아니라 같은 병원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사 치료는 이제 우리가 하나로 규정해서 이야기는 하기는 힘들고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만의 치료법을 가지고 있고 환자하고 좀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증이 오래되었거나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면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 3주 이상,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은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통증이 내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한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이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이 많고 아주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크게 흔하지는 않지만 나쁜 병들도 있을 수 있고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1년 이상 된 통증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한 가지 질환이 없고 여러 가지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협착증 환자들도 협착증이 있는데 입원해 온 건 협착증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신경통이라든지 근육병증 때문에 온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협착증 증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환자도 느껴요. 예전에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 다닐 때하고는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요인이 동반되거나 여러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육량과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더 많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자, 만성 통증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가 있겠죠. 중재적인 통증 시술들, 예를 들어 카테터나 고주파 시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 이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시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두고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 드리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시술을 받았다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애매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수술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비수술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시술은 비수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제거를 하거나 깎아내거나 넓히거나 했다면 그건 전부 수술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술이란 표현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만성적인 통증 환자들은 진료에 임할 때 혹은 병원을 가시기 전에 꼭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습니다.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 왼쪽 다리는 아프지 않아요. 한쪽 통증이죠. 되게 명확한 통증이에요. 동네 병원에서는 허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주사를 3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만성적인 질환이죠.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시다 하더라도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거나 남길 때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리가 아프고 땡기는 게 협착증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협착증은 진행을 할수록 허리는 안 아파요. 그리고 주사 치료는 신경 뿌리에 주사를 맞거나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하지 않았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막혀있는 협착증이거나 급성 악화가 되거나 디스크가 동반되면 약물이 신경관 안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하지만 협착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상으로 그냥 협착증은 아주 조금 있거나 마일드해요. 근데 환자분이 생긴 통증은 좌골신경통이거나 아니면 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점액낭염이 심해가지고 다리까지 뻗쳐 내려오거나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골반 질환이 심해져 갖고 쩔뚝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석회성 힘줄염, 건염이죠. 그 골반의 힘줄에 석회가 끼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아픈 경우가 있지만 통증이 있으면 못 걸어 다니세요. 쩔뚝쩔뚝 거리십니다.
그럼 허리에 주사를 맞는다고 효과가 있겠어요? 전혀 효과가 없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점액낭염이나 석회성 힘줄염이 잘 구별이 안 돼요. 의사도 헷갈리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촉진과 이학적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배제를 시키고 병이 두 개가 있으면은 좀 더 중한 질환 쪽으로 치료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이나 복합적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밀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통증과 기관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충분한 안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나 긴급한 증상은 병원을 반드시 내원하고 초기 단계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 진단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례 환자처럼 이렇게 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